원일이 TV 114번째 이야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시를 잘라먹었다. 이런 총장 처음 본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 법에 따라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총장이 거역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문서로 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서를 한국일보가 확보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은요, 이 문서는 지휘권 발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법무장관 명의로 대검에 보낸 일반 공문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고 법조계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지휘권 발동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지했던 겁니다. 실수건 무지했던 거건 위법을 저지른 것도 사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치명적 하자를 자초했다 이겁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법무부가 대검에 내려보낸 공문이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발신자 법무부 장관, 수신자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 3과장 이렇게 2명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비위 결과를 직접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 먼저 수신자 2명,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법률상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보려면 수신자가 검찰총장 1명이래야 됩니다. 검찰청법 제8조라 그랬죠. 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한다. 명기가 돼 있어요. 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법무장관이 전국의 모든 일선 검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무장관의 지휘 대상은 검찰총장 1명인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대검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총장한테 지시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는요, 검찰총장뿐 아니라 대검 감찰 3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검찰총장만 지휘한다. 이 조항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문의 내용은 또 이겁니다. 한명숙 증언 조작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했죠. 대검 감찰부장은 한동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대검에 심어놓은 진보 성향의 판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총장하고 사사건건 부딪힌 인물이었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윤석열 휘하에서 지휘를 받는 검사입니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대검 감찰부가 넘겨받아 종합적 결과를 보고하라. 이건 조국 라인인 대검 감찰부장이 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는 공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냐? 그 여부는 둘째 문제고 지휘권 발동의 법적 요건도 갖추질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분명 지휘라고 했어요. 장관의 지휘를 윤석열 총장이 잘라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총장 처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샤워하다 말고 재지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지휘권 발동의 법적 요건 못 갖춘 사실 몰랐다 해도 위법은 위법이에요. 아무튼 추미애 장관도 명색이 판사 출신인데 몰랐다 그러면 민망하기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했던 건 15년 전에 천정배 법무장관이 유일합니다. 당시 장관이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수사지휘라고 큰 제목이 적혀 있고 수신자가 검찰총장 1명만 명시돼 있고 사건 관련 지휘라고 내용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색깔론에 휩싸였던 동국대 교수를 검찰이 구속하려고 하니까 불구속 기소하라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던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그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 지시도 위법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추 장관은 법무부령인 감찰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법무부가 검사를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은 법무부 자체 훈령입니다. 그 위에 있는 법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나 재판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사 독립성 원칙에 따라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감찰을 못하는 거예요. 법무부 훈령 위에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현재 한동훈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해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시작되면 감찰은 중단된다. 일반인들은 몰라도 최소한 법조인들한테는 이게 상식입니다. 과거 진경준 검사장, 친구인 넥센 김정주 회장한테 주식 공짜로 받아서 280억 원 대박 냈던 사건,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감찰로 시작을 했지만 수사로 전환이 되니까 감찰은 중단됐죠. 그건 관행이 아니라 법무부 내규 훈령보다 대통령 시행령이 법 체계상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산고검 차원지부의 박철환 검사라고 부장급인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네요. 이 법률적 하자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개시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한테 법기술 쓴다고 그랬죠. 추 장관은 법기술을 잘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 곤란하고 민망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고발당했어요. 법세련이라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시민단체한테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소위 검언 유착 의혹 받는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피의사실을 추 장관이 공표했다 이겁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소 여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이 공판을 청구하기도 전에 기자와 검사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거 처벌해달라.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했었어요. 장관이. 원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무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땐 그랬는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누가 요청도 안 했는데 직접 피의 사실을 공표해버렸다. 내 편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네 편은 국민 알 권리 충족. 이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이 이중잣 때 도대체 이 논란은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대 여당이 버티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처벌을 받겠어요. 장관직에서 물러나길 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서 참으로 위선적이고 후져 보이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언론개혁 아닐까 생각한다. 자나깨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샤워하다가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변함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외곽에서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미애 인성이 문제다 그랬어요. 항상 간단 명료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그랬더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맞불을 놨어요. 인간성 안 좋으신 분께서 남의 인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게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제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대표였습니다. 그때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 막말 많이 한다고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어요. 손혜원이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왔던 거고요.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 배지를 뺏어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간성 안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개인적 악연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민주당을 제외하곤 추미애 장관이 잘한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의당, 비록 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는 듣고 있긴 하지만 논평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이에요. 표현이 저급하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다. 이랬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이랬네요.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으셨네. 이거야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는요, 오히려 조국 키즈들하고 싸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최광욱, 황희석 대 진중권 3대1 싸움이에요.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랬습니다. 윤석열은 너절해진 총장이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장모와 배우자의 비리를 총정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가칭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개입하는 걸 막겠다. 판사, 검사, 경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겠다. 별건 수사나 제3자 회유 강압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목적이 뭐고 타겟이 누구이고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3대1로 싸우고 있는 진중권 교수가 이랬어요. 김남국처럼 쓸데없는 법안 만드는 의원 징역 7년 때리자. 부실법안 방지법,
완장의원 금지법, 통칭 김남국 방지법 만들자. 한마디로 일가라고 정리해버렸습니다. 덧붙인 말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밖에서 하던 개싸움 하려고 법안을 만드느냐.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개국본이라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그 활동을 했었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후원금 4억 원 날렸어요. 뭐 이런 거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미애 파문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16년 전에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는 것 같다. 무슨 소리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추미애 의원이 탄핵에 동조를 했었어요. 친노한테 그때 미운털 박혀가지고 몇 년을 겉돌고 고생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죠. 추미애도 당대표 했고 이낙연도 당대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고 추미애는 자칭 잠재적 대권 주자예요. 그런데 정치적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친노의 후예, 친문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친문이 원하는 걸 적극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서울시장이든 대권 도전이든 가능하다. 추미애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친문 의원들하고 문파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잖아요. 뭐 하고 있냐 당신?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냥 놔둘 거냐? 대통령이 협력하라고 하는 건 원칙적인 말인 거고 당신 법무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는데 끌어내리든 수사를 중단시키든 뭐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요구였습니다. 친문 지지층들의 이런 요구를 받은 추미애 장관 오바해서라도 정치적 제스처를 보여줬어야 할 거예요. 이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법무장관의 역학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배경도 알겠고 이유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추미애 스타일 앞뒤 재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곤란합니다. 윤석열을 압박하든 끌어내리든 거대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위법이건 불법이건 법을 무시하건 법 위에 존재하건 뭐든 하겠다라고 하는 이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머릿속 거기에 무엇이 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침묵하고 있죠. 제가 그 입장이라도 침묵이 정답이에요. 때리면 맞는 거고 밟으면 밟히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 총장은 딱 한 가지 원칙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은 있어도 수사를 안 하는 일은 없다. 이 명분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 전쟁을 이기는 것은 대의 명분이지 하나의 전투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국민이 모든 걸 하나하나 알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대다수 합리적 국민, 명분을 지키는 윤석열 총장한테는 튼튼한 방패일 거고 법 위에 존재하는 추미애 장관한테는 눈의 가시일 겁니다.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